정부가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청년 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3040 세대들, 특히나 3040 세대들 중에서 무주택자들, 그리고 또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민심을 상당히 들끓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에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씩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3기 신도시를 청년 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20대들을 향한 하나의 러브콜이다. 최근에 모병제도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병제는 또 다수 이르지 않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심하게 나온 상황이고, 또 그거에 의해서 이제는 20대들한테 청년 신도시로 임대를 해주겠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쇼킹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 3기 신도시의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기존의 30대, 40대 매수 대기자들에서 이쪽으로 또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6년 뒤에 임대를 주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매수자들한테는 정말 민심을 들끓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평화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인가요? 정동영 의원하고 또 경실련에서는 3기 신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라라고까지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러죠. 아니 그러면 3기 신도시 같은 곳에 청년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런다면 여성을 위한 신도시는 없느냐? 여성 전용 신도시 혹은 노인을 위한 신도시는 없느냐? 이러한 비아냥까지 또 이러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사회가 좀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신도시에 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층의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이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모으면 3년 뒤에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청년 통장인 거죠. 그리고 또 4,300억 원의 또 그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청년들한테 3,300억의 청년 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1,000억 원의 돈으로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주겠다. 이러한 그 어떤 정책적인 지원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을 강하게 비난하고자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떠한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청년 수당을 주고 월세를 지원해주고 좋은 거죠. 그러나 모든 세대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 세대가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지, 어떤 한 청년층이다라고 특정해놓고 20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는 다소 다른 세대층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 이거는 평등권에 반하는 거고 또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대표 변호사 어떤 회사 지금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쪽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청년층을 위한 3기 신도시가 되면 이런 특정 층들이 여기서 모여서 살게 되면 부동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부동산 학적으로도 상생하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또한 상호작용, 서로 간의 어떤 계층 간의 이웃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한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또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사례들이 공실률이 쉽게 발생된다. 처음에는 인기도시처럼 다 임대를 줄 수 있지만 향후엔 점점 공실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히 위험하고요. 따라서 신도시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쪽에 부동산 학자들이 지적하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토지 관계 수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에 보이시는 이 사진들처럼 단상을 점거하고 강제 수용 절대 반대한다, 헐값 보상 어림없다. 지금 시끌벅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줄 것이며 이걸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건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3기 신도시가 제대로 갈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의 본래의 목적,
이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수요를 좀 풀어서 분산시켜서 3기 신도시에 가게끔 하고자 하는 건데 그중에 물량을 청년 신도시로 만든다고 하니까 본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벗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을까.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학자들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바로 공급량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3기 신도시 물량 중에서 또 물량은 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 공급에 대한 불안함, 이게 시장의 또 매수 심리라든가 시장에 있는 그 부동산 시장에 있는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전문가들이 0%대까지 금리가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또 시중 금리는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돈을 은행에다 넣기는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1%도 안 되는 이 금리, 세금 다 떼고 나면 1억을 넣었을 때 1년 뒤에 60, 70만 원도 60만 원 가져가려고 은행에 넣어놓는다는 것도 고민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주는 어떤 투자 펀드 상품들, 어떤 그런 파생 상품들, 뭐 ELS나 ELF나 이런 펀드 상품에 넣었다가 6개월 만에 2억 원이 깡통 계좌가 되는 그런 위험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은 갈 곳이 없습니다. 투자할 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 경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뭐죠? 바로 디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라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히 경기를 살려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결국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그 후반기에 쓸 것도 앞당겨서 지금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이 풀리고 있는데 그중에 토지 보상금은 지금 무려 83조, 100조 원 넘게 지금 풀려가고 있고요. 기존의 유동자금까지 합치면 무려 1200조가 넘는 자금들이 현재 지금 유동성에 풀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돈을 풀을까요?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특단의 대책인 거죠. 돈을 많이 풀어서 돈들이 좀 시중에 돌아다니고 이것들이 좀 경기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에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자금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중 통화량은 증가하고 금리는 계속 인하한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갈 곳 없는 곳에 지금 부동산이 쏠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최근에 나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장 심리를 또 자극하고 있죠. 특정 지역 청약 과열 현상들 지금 심화되고 있고 전월세에서 도심, 서울 도심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있고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어서 핀셋 지정이니 뭐니 얘기해도 부동산 값은 끝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대단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앞으로 공급이 없어질 거라에 대한 공급 심화 현상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다 쏠려갈 거라는 거죠. 이 유동성 자금은 바로 부동산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처가 다양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적합한 투자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22주 꺾이지 않고 쭉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가 최고의 수혜지고 성공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 투자, 용산이라고 다 같은 곳인가요? 강남이라고 다 같은 투자처일까요? 특별히 그곳에는 희소 가치가 높은 투자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단기발의 개발 호재가 겹치거나 정말 초역세권이거나 공급 물량이 넘쳐나지 않는 곳, 하지만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 곳곳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세미나 때 오시면 어떤 곳에 어떤 곳이 문제 있는지, 어떤 곳이 성공 투자처고 어떤 것이 A급지고 B급지인지 제가 확실하게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세미나에 선착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개인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향후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제가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 선착순이니까 오셔서 여러분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 게오르그 헤겔, 독일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보는 항상 문제의 결함부터 찾아내지만 고수는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낸다. 여러분도 부동산의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미나 같은 데 오셔서 본인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를 넓히시고 판단력과 분석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세미나 같은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이 고민도 같이 상담해 보시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려야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성공의 문을 열 수 있게끔 여러분이 열심히 두드리고 확실하게 열 수 있게끔 제가 그 옆에서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